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명리학 원전이에요. 적절수 천리. 어프런이죠. 네, 어프런이지만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이 어프런을 근거로 해서 정단 선생님하고 저하고 무게중심 체형론을 달아갖고 용의신을 잡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징의에서는 여기 징의나 천리엔 또 제목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원문이 여기 있다라는 건 앞에 뭐가 있었죠? 기반. 기반이 있었죠. 자, 한신, 기반. 그 다음에 여기 기반 2라고 해도 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가만히 보니까 기반이 된 것을 옆에서 충해서 기반을 풀리게 해서 그것을 쓴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기반의 연속인 것 같아요. 기반의 연속이에요. 자, 원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원문에는 관여치 않겠다. 백설이라고 했는데 백설이 아니라 징의에서는 백운이라고 했어요. 그럼 더불어 명월 하면 이거 밝은 달 아니에요? 그럼 백운이 오히려 더 나을 것도 같고 한데 의미는 없어요. 자, 임군의 책무를 맡는다고 하면 우선 임군은 누구한테 군의 책무를 맡겠다면 누구한테 아련을 해야 돼요? 천조. 천조의 천궐에 가서 말을 타고 조. 아침이 아니에요. 이건 아련할 조자예요. 아련을 한다. 말을 타고 가서 아련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주 큰 뜻이 있겠죠. 그러든 저러든 아주 임철조 선생이 자세히 말씀을 하세요. 참 이렇게 뜻이 있게 아주 설명을 저 원문만 봐갖고는 도저히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데 임시줄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곧 뭐냐? 충을 만나갖고 그 득용 용지의 그 쓰려고 하는 뜻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충을 해갖고.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네, 맞습니다. 기반이 된 것을 충을 해서 그걸 쓰겠다는 거예요. 충죽 동하니 동죽 치하라. 동하면 내 달릴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기반되어 있던 걸 충을 하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반의 두 번째 장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없을 수도 있죠. 국중에 제하고 제한 다음에 여기가 외자가 여기 있잖아. 제외. 그럼 이것을 제외하고 해요. 용신과 희신을 제외하고 일주와 더불어 다른 신이 유소 탐년자. 일주가 용신 희신을 빼고 다른 신 쓸데없는 신하고 이렇게 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뭐예요? 용신을 안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용신 불고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죠. 이 일주가 다른 신을 쳐다보니 되겠어요? 탐하려고 하니. 그래서 득용 그걸 쓰려고 용을 쓰려고 하는 자 시신이 그걸 딱 충을 해갖고 없애버리면 되지 않냐 이거야. 그거지. 그거면 된다. 그러면 일주가 어떻게 돼요? 없어진다. 사이 견제 이렇게 당겨서 제하려고 하는 사사로운 마음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타는 것이다. 희신의 새를 타고서 내 달릴치예요. 내 달리는 것이다. 국중에 용신 희신이 더불어서 다른 신이 또 탐하려고 해요. 그러면 일주가 안 되니 충국 다른 신을 또 그거 가서 딱 치면 되지 않냐. 이게 두 번째 사례고요. 첫 번째 사례는 또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걸 충하면 되지 않냐. 일주가 가서. 즉 그러면 희신이 무사사로운 기반에 얽어매려고 하는 그 기반하는 사사로운 마음이 없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일주가 또 역시 일주가 또 내 달릴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사례예요. 보세요. 이제 이따 설명드릴게. 이런 무정이 반대로 유정하게 되는 것이니 마치 장구의 뜻이 불연 이게 사사로울 연애할 연자 아니에요? 그런데 불연하니 애정을 갖지 않는다. 사사로운 정이 있어서 애정을 갖지 않고서 그럼으로써 대지유의 큰 뜻이 유의야 하면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됨이 있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째 이 사례 명조예요. 자, 보세요. 정묘, 신의 병인, 병신 이래요.
이건 해월에 태어난 병화일주예요. 이건 편관격이죠. 7살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이 7살을 용신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체니까 7살을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해묘 목국을 이루고 있죠. 네. 물론 생지의 해월이라 묘목이 이게 과연 목화되느냐 라고 하면 좀 의심은 가지만 여기 인목이 있잖아요. 비록 충원한다 치더라도 치수로 얘기하면 일지가 숫자로는 강해요. 예, 이게 만약 정확하게 하면 이게 3.0이에요. 이거는 2.0이에요. 이건 4.5, 이건 1.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예, 이게 그렇게 되면 대략 11이 나와요. 5, 6 해서 11이 나오죠. 11이 나오죠. 그러니 이게 인신충이 된다고 해서 인목이 날아갈까요? 안 날아가요. 천만에 날아갈 수가 없어요. 인의 한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와 저 밑에 사주는 충이 많아요. 충이 많아서 충충충 하는 바람에 그 충한 신이 다시 살아난다. 자, 설명을 하시면 임철조 선생은 이 신금을 쓰겠다는 거예요. 여기 신금을 쓰고. 근데 병신합을 해주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이 정화가 와서 충을 하는 바람에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금을 용신으로 하고 이 수를 희신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수를 희신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목이 체이니까 화가 오히려 플러스 한신이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금이 용신이니까 프로그램에선 화가 뻘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좋고요. 여기다 써서 설명을 드릴게요. 누가 옳은지 모르지만 일단 저는 척조 선생님 말씀대로 쭉 설명을 할게요. 정묘, 신해, 병인, 병신. 이렇게 되면 병화 있고 이게 인신충이 된다고 해도 이게 지금 모기체는 확실하단 말이에요. 모기체. 그러니까 수는 용신으로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쓰신다고 하니까. 근데 이 대운을 좀 보세요. 이 무신대운에 급제를 했다라고 하고 이 이후에는 또 설명이 없으세요. 그럼 이거 금은 되잖아요. 금, 유금. 그러니까 신 살아나서 좋다. 또 토운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좋죠. 이때까지는 좋았다. 이 경술은 안 좋습니다. 경술은 분명하게 해서 좋지는 않습니다. 자조, 살을 비록 승령, 살이 원령을 잡고 있지만 이 인수가 역시 왕하다. 인수가 목이 강하잖아요. 왕하죠. 겸해서 비겁도 역시 병투. 비겁 이렇게 병투했죠. 신왕교기, 신왕에서 충분히 살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왕이라는 건 화가 강하다는 뜻이죠. 살을 쓴다. 살을 쓰게 되면 마땅치 않다. 합사라는 건 마땅치 않다. 근데 합이 살이 돼버렸잖아요. 합죽불연, 합하면 나타나지가 않는다. 그러나 가히 더한다. 신금 첨신하니 이렇게 옆에 붙어 있죠. 이 일주의 정은 탐합 연기반 어떻게 돼요? 탐령, 탐령 반드시 탐령, 사랑하는 걸 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병신합으로. 반가운 것은 그 정화 겁제죠. 겁제가 그 신금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거한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 신금 제거한다. 병신 해서 이거 정신에서 없앨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 용신이거든요. 용신인데 일주를 무탐년지사 사사롭게 탐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신금은 충동 인목한다. 인목을 충하고 있죠. 그래서 일주에 당겨서 제하는 뜻을 없앤다라고 했어요. 일주를. 그래서 인목이 병화를 생하는 걸 막아준다라는 뜻도 있겠는데 갱묘, 신금은 자살, 이렇게 살을 도와준다. 그래서 일주가 반기는 것은 희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신금과 해수를 쓰겠다고 하셔요. 그러면
해수를 쓰겠다면 저 화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 화우는. 이 화우는. 참 걱정이시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지지로 신금이 있으니까 그 오화가 들어온다든지 사는 뭐 사신암합하니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또 천간으로는 을병정 들어와도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요 무신운만 말씀하세요. 지 무신운에 등가 발갑을 했어요. 큰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신운에 이루어졌으면 정비, 병호, 을사는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걸 묻고 싶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 이걸 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임철철 선생은 중화용신격으로는 제자약살이에요. 제자약살인데 무신대원까지만 설명하고 정리병호, 을사대원은 언급이 없다. 수금이 용이시라면 토하는 기부신이 된다. 특히 평관인 월지의 해수는 연지의 묘목과 합이 안 돼서 이를 용신으로 한다는 중주제의 설명은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지의 인목이 있어 아무리 수의 생지인 해수라도 묘목과 합이 될 듯하다.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처형론으로도 목체 금토용조가 되었다. 금오행은 있으나 토오행이 전무하여 다시 토오행을 생하는 화오행을 찾으니 일관과 시간의 양병화와 일지 인중병화의 도움으로 목체 토화 용조로 하는 플러스 한신이 될 것이다. 이랬는데 참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게 몇 번이죠? 325번이네요. 참. 이런 때가 제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현재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면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300 몇 번이라고 그랬나요? 다시요. 325번이요. 예. 지금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운이 참나. 이건 좋아요. 신호는 좋고요. 목체 금토용조의 금용신이에요. 그러니까 금수로 흘러야 되니까 이게 화가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좋지 하면 좋을지 이런 건 실제적으로 한번 눈앞에 와 있으면 지금 당신 좋아요 나빠요 라고 물어보면 당장 알 수 있는 사주죠. 그렇게만 합시다. 지금 326번이에요. 자, 이것도 또 역시 밑으로 내려 써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읽고요. 이거는 편인격이에요. 편인격이에요. 그것도 금체예요. 금체 화목용조예요. 편인격의 금체 화목용조다. 자, 화 있고 목 있고. 그러니까 이 사주는 대운만 보면 좋겠다. 이 사주는 아주 화목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좋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도 역시 내려 쓸게요. 내려 쓰고 운은 좋게 흐른다. 이런 거는 뭐예요? 갈등 안 생기고 딱 금체 화목용조다라는 거예요. 신사, 병신, 신으로 태어났어요. 이민, 경술. 이게 경술이 이게 참 이게 금이 엄청 강한 거죠. 이것도 역시 충이 또 있고요. 병신합을 하고 있는데 임수가 충원해서 이 병화를 풀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금체 화목용조에서 화목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생호 신월. 그래서 비록 추수통원했지만은 그러나 재살이 병화하다. 자, 봅시다. 살은 여기 있고요. 재성은 여기 있어요. 화토가 강하다는 뜻인데 자세히 무게중심론으로 바라보면 신월, 경금, 경술이면 이건 금화됐고요. 신사하면 사신안락을 하고 금화가 됐고 해서 병화, 인목과 병화밖에 쓸 게 없다. 그러니까 화목으로 흐르고 있다, 지지가. 좋다. 그래서 신금이 위용한다. 이걸 쓰겠다는데 천만에요. 그러나 천간 병신 합을 됐죠. 지지의 사신 개합. 이게 지금 이번에는 이렇게 기반된 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지 능화,
합해서 4개 화할 수 있다. 이게 화가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이거 수가 되고 이거는 사실 암합을 해서 화가 되죠. 그래서 역시 가방신 일주를 도와주고 있으니 합지불화, 합해도 화하진 않으니 반대로 기반이 된 것뿐이다. 불고 일주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가운 것은 내가 반가운 것은 용신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금이 당령해서 화통분해서 단지 탐합해서 사사로운 탐합만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요. 합해도 화할 마음은 없는 것이니 묘한 것은 일주가 스스로가 극하는 게 병하다. 이거 병신합을 해서 이걸 극을 해서 화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로부터 합신, 신금과 합할 겨를이 없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인목은 거충, 동, 신금해서 인목이 또 신금을 충을 한다는 거예요. 참. 결론은 뭐냐? 병화와 인목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극목을 하고, 즉, 병화지근이 반대로 뽑혔다. 그래서 일주가 인수인데, 진실로 무견제지, 사사롭게 끌어들여서 제할 마음은 없다. 용신은 일주를 따라서 달리는 것이니, 지계사운. 자, 보세요. 계사운이죠. 계사운이면 뭐예요? 사운이 벌써 들어왔잖아요. 올해 연등갑제하고 사지 관찰사가 됐다. 어디에서 됐을까요? 여기서 된 거예요. 관찰사가 이때 되면 될 수가 있어요? 어려서요? 관찰사라는 건 하나의 방백, 도지사인데 늙어야나 도지사가 되지 젊어서 무슨 도지사가 돼요. 이때는 등갑, 그렇죠? 그래서 말년에 가서 관찰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루었다. 큰 뜻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명절은 사주 자체에 있는 오행들이 서로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다. 왜? 합을 한 거 그렇지만 옆에서 충을 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대운 역시 지지로는 동남 방향으로 역행하고 천간 역시 북서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다. 지지로는 용의 신운이 흐르고 천간으로는 기구 신운이 흐른다. 대운은 지지가 중요하므로 벼슬이 관찰사에 이르게 된 듯하다. 역시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체형론으로도 금체 화목용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면 확실하죠? 326번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운이 쭉 흐르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지로 이 자축운도 좋아요. 축운은 안 좋겠죠. 자운도 관계없습니다. 자신 수복을 이루니까 수도 목하니까 지지로 오는 거는 충분히 받아준다니까요. 그러나 이 운이 좋잖아요. 육묘 좋고요. 또 계사대운의 등과 그러겠죠. 자, 오늘은 이걸로 끝내고 싶은데 제가 오늘이 일요일이고 어제 토요일날 잠깐 전화로 요 밑에 정거장에서 사주 좀 보겠습니다 라고 남자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올라오시죠 라고 해서 어제 격국론을 이제 강의를 해놓고 한 뉘엿뉘엿 해가 떨어지고 6시쯤에요. 그래서 곧 문 닫을 텐데요 라고 했더니 잠깐만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십시오 라고 했어요. 전 6시까지만 하고 안 오니까요. 참 이게 군겁쟁제라는 사주 표현이 참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이 사주가 군겁쟁제로 일어나서 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 사업을 해서 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책을 이 사주를 어떻게 세워줘야 했냐면 아직은 처자식하고 헤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곧 이혼의 상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왜? 재성이 같이 비겁들이 물고 뜯고 난리를 치니까요. 40 이 사주가 여기 55세 남자분이세요. 55세 남자분이신데
참 정리, 경술, 정사, 병호. 참 이 사주 이거 하나 쓰는 거예요. 이 터 속에 이 신금이 들어서 이 뿌리가 있어요. 온갖 비겁이 다 날뛰고 있잖아요. 운이 지금 이 사원에 들어와 있잖아요. 참. 네, 그래서 55, 올해 55살이니까 이게 일곱 되고 이때나 돼야 진토가 들어와야나 좀 습토가 들어오니 괜찮고요. 이런 사주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일단 접었다고 하고요. 곧 이혼에 이게 지금 이 비겁증자가 담배되더니 이혼의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도 이제 55세니까 뭐 그냥 고등학교들은 다 졸업을 했고 해서 각자 헤어져서 살아도 독립해서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집안 풍비박산은 일어날 사주죠. 그래서 당신 하나 몸만 버팅기려면 경비라도 아파트 경비라도 서서 살아야 된다. 이미 부인은 마음이 떠났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는데 참 안 좋은 사주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어떻게 말을 할 말이 없어요. 복제받기도 상담료 받기도 어려운 사주예요. 그래서 월급쟁이를 하고 55이니까 딱 좋은 직업은 아파트 경비를 서라. 경비. 아파트 경비뿐이 아니에요. 일반 경비업체에 딱 들어가서 있으면 아파트 경비 하기 싫으면 건물 경비라도 쓰면 월급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 몸은 충분히 사회생활 하면서 버티길 수는 있다. 사업을 한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어려서 이거 복 얼마나 많이 타고났나. 이게 어려서 복이 이렇게 타고나니까 집안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사업한답시고 이제 말아먹은 거죠. 마지막에 이제 말아먹은 거예요. 이런 사주는 절대 사업하면 안 돼요. 자식을 이런 사주팔자를 자식이 이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면 유언을 할 때 하더라도 내 재산은 어디다가 맡겨야 된다? 무슨 회사에다 어디다가 신탁하는 회사 거기다 맡겨놓고 우리 아들 성인이 되면 한 달에 얼마씩 주라. 내가 죽으면 현금화 시켜서 신탁을 한다든지 신탁재산 제도도 있답디다. 그렇게 해서 유언을 하고 하면 절대 이 아들한테 돈이 가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사주는. 미리 알았으면 그 부모가 재산 날리게 안 만들질 않았죠. 이 참 참고할 만한 사주잖아요. 참 안 된 사주예요. 신탁회사에다 부모가 맡겨놨어야 돼요. 참 그렇게 됐어요. 다음 강의는 오늘 한신을 마지막으로 했고요. 종상이네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 종격으로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종상, 화상 이렇게 나오니까요. 다음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